자, 이번에는 이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좀 이런저런 북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좀 이렇게 마음 아픈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가 좀 넘은 시간에요. 울릉도 인근에서 강병규 기자, 목선과 함께 발견된 시신이 있는데 이게 북한 사람들 시신이었다면서요? 예,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어제 오전 9시 50분경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지점에서 길이 5m, 폭 1.5m의 이 목선이 발견된 건데 선적의 등록번호를 보니까 이제 북한의 그런 목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의 그 배구나라고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저 배 안에 4명의 그런 유골 거의 100골화가 된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지금 보면은 등록번호가 보이는 저 부분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뒤에 예. 이제 초록색 동력 장치가 달려서 이제 배가 바다를 잘 가르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도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취사용 냄비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가스통이랑 이제 굶어 죽지 않고 버텨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동력 장치와 함께 취사용 냄비와 가스통이 발견이 됐는데 결국에는 생존해서 탈북을 하지 못하고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타고 있던 목선이 발견이 됐는데 울릉도 인근에서 시신 내구가 거의 100골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북한 관련 소식은요, 허문명 뉴스연구팀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외교안보 전문 기자시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허 부장? 그 동해상에서 이렇게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인들의 시신이 담긴 목선이 발견된 건 이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목선 발견은 사실 지난해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하루가 멀다 하고 목선이 표류하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 지난해 한 83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이 조업 활동을 하다가 표류한 건지 아니면 탈북을 한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 군 쪽에서는 지금 조업 활동을 하다가 아마 표류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참혹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배를 타고 먼 바다에서 이렇게 그 어업 활동을 할까? 저런 정말 너무 낙후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지금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저런 사건들이 북한 내부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예. 우리 군사의 어떤 탈북도 있었지만은 또 저런 목선 표류 사건들이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김정은 체제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예. 언제 어느 때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예. 북한 내부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사진이 이번에 이제 어제 오전에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이 된 그 목선입니다. 저기에 북한 주민 시신 내구가 있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근데 이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채널A가 그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을 봐도 북한 주민들이 정말 생활이 낙후돼 있구나라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을 포착을 했죠? 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뭔가 이제 물건을 파는, 물건을 팔려고 접촉을 해서 흥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나무배를 탄 북한 주민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탄 보트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배 안에 담겨 있는 게 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쌓아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담배랑 오리알 같은 것들을 판다고 하는데 중국 관광 가이드의 목소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리알이 얼마인가 물어봐. 한 20개 되겠다. 오리알이라는 게 한 알에 한 700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700원.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북한의 특산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좀 위험해 보이는 나무 배까지 몰고 가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그 베이징 특파원이, 채널A 특파원이 중국 선양에 있는 칠보산 호텔, 북한이 운영하는 호텔인데 이쪽에 좀 접촉을 해봤다면서요? 예,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업체들도 상당히 이제 모두 문을 닫거나 도망간 그런 흔적이 보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 특파원이 직접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9号。9号啊？那个也不太清楚。9号早上给我打电话行吗？ 네. 예, 그래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일단 북한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운영하는 북한 업체들,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호텔이라든지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운영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거의 이제 모두 뭐 장사를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중국인 동업자가 있으면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특파원 취재 내용을 저도 직접 해서 들어보면 일단 중국인 동업자가 있으면 중국인만 운영하는 그 업체로 위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데 이 중국인 동업자가 관리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런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아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몇 시간 안 남았죠. 2년여 만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우리 측의 이제 대표 단장인데요. 열심히 회담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조 장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산가족 상봉 논의는 좀 이루어질 걸로 예측이 되시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 뭐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우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 리성건 위원장은 처음 만나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만나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북측 대표 단장이죠. 리선권에 대해서는 뭐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약간 좀 신경전도 느껴지고요. 허 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네. 남북관계 평창올림픽의 뭐 안정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분수령이 일어나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아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담 전망은 좀 밝은 편입니다. 남북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평창올림픽 성공 의지를 밝힌 데다가 남북한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도 상당히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서 여러 가지 조율,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조율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대화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는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남북대화 100% 지지한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명확하게 남북대화 분위기를 지원하는 거여서 외부 환경도 역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명균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조명균 장관이 초등학교 때 노기자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였습니까? 네, 이제 평창 올림픽을 조금만 앞두고 이제 더 남북이 만날 텐데 좀 중요한 어떤 대화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명균 장관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의정부 중앙초등학교로 나왔다고 하는데 단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다고 합니다. 일단 뭐 경기 도내에서는 상을 휩쓸 정도로 능력이 좀 출중했다고 하는데 강원도 선수에게 밀려가지고 전국 대회에서는 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린 시절에 저렇게 동계 스포츠 선수로까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내일 대화를 풀 때 있어서는 좀 재밌는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할 겁니다. 내일 정작 회담 당시에도 말이죠. 근데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역대의 남북 회담의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요. 강병규 기자가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까요? 네, 제가 어떤 비하인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역대 신경전을 몇 가지 유형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2005년 당시에는 신경전을 넘어가면 진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자, 지금 뭐 북측과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과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 손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정동영 장관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하도 잡아당기는 힘이 세서 자기가 북측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른발에 힘을 주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과 북의 그런 구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탁자가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원탁을 세워둔 겁니다. 원래는 사각형 탁자여서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원탁으로 만들어서 바로 옆에 앉도록 구분을 없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황인데 이제 10년 뒤에 2015년입니다. 여기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금 북측과 황병서와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당시에 이제 회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둘째 날에 오후 3시에 좀 봐야겠다 생각해서 김관진 실장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긴 한국이니까 3시에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3시에 나오니까 황병서가 안 나오는 겁니다. 북측 대표가 알고 보니까 이 회담의 한 3달 전쯤에 이제 평양시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보다 30분 늦은 그런 시각을 이미 북한에서 공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린 평양시를 따르니까 3시 30분이라고 해서
30분 정도 약간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두고도 양측이 상당히 신경전을 곤두세웠던 거죠. 자,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통 남과 북이 만나면 첫 마디를 어떻게 뗄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날씨 얘기를 주로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날씨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담이 잘 풀릴 것이다 아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2013년 개성공단 실무 회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한철 장마일 뿐이지 않냐며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남측 대표가 자, 분발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북한 쪽 지금 분위기가 좀 떨떠름하죠. 상당히 부정적인데 그래서 이날에 뭐 악수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상당히 내내 신경전으로 일관을 해서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 얘기뿐만 아니라요. 사자성어로 이제 첫 회담에 첫 마디를 좀 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영상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뭐 겨울이니까 날씨는 뭐 차긴 찬데 바깥 날씨가 어떻든 간에 우리 북과 남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풀어갑시다. 그래서 뭐 겨울이지만은 북남 관계는 따뜻한 봄빛이 얻어놓고 이렇게 쌍방 대표들이 잘 노력하자는 걸 야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답설 야중거 하면은 불수오란행이라 그런 시가 있는데 들판에 이렇게 눈이 내리면은 이렇게 길을 걸을 때 왔다 갔다 갈치자로 걸지 말고 똑바로 이렇게 잘 걸어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시입니다. 강병규 기자가 남북 간의 신경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저렇게 회담을 하게 되면 뭐 표정 하나, 이렇게 손짓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요? 아유, 당연하죠. 예. 근데 이번 남북회담은 기존의 남북회담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핵 문제가 지금 남북 문제만이 아니고 완전히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촉즉발의 어떤 긴장 국면의 한반도 상황에서 어떤 식의 분수령이 만들어질까 국제사회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지금 남북 회담자들의 면면, 그러니까 직업적인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남쪽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나 문체부 소속의 어떤 전문 관료 집단이죠. 우리 쪽에는. 근데 예. 북한 쪽은 지금 리선권 단장 등 다 군 출신들입니다. 네. 특히 리선권 단장은 14년째 남북 군사회담 실무를 맡고 있는 그야말로 남북회담의 최고 전문가이자 군 출신의 어떤 협상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쪽은 아무래도 문화교류라든지 민간교류 또 평창올림픽 이런 데 초점을 맞추겠지만 북한이 저렇게 군사 쪽으로 실무진들을 구성했다는 단장을 포함해서 구성했다는 것은 예. 향후 정치 군사적 의제까지 아. 같이 얘기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 단장 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한 대남 강경파로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러니까 천안함 문제도 우리 남한 쪽이 제시한 증거가 모두 조작이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다소 다혈질적이다 협상장에서 그런 면모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지 또 어떤 말들을 건넬지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내일 이제 회담 장소를 보면 판문점의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평화의 집은 우리 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CCTV를 어느 쪽에서 볼 수 있느냐인데 우리는 CCTV를 볼 수 있고 북한은 음성만 전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로 청와대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훈수를 좀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 측의 통일각에서 얘기를 했다면 상황이 반대가 되는 거래요. 북한이 CCTV를 보고 우리는 음성만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내일은 우리가 남한 쪽에 있는 우리 측 회담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CCTV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뭐 회의를 하다 보면 쪽지가 몇 번 들어오는 적이 있대요. 뭐 자세를 좀 고치라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답변을 하라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그 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뭐 단장을 비롯한 회담 주체에게 좀 재량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너무 자주 넣는 건 아니고 어쨌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코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남북 관계가 이제 훈풍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서 칼빈슨함이라고요. 항공모함이잖아요. 칼빈슨함이 미국을 출발해서 다음 달 정도쯤이면 우리 한반도 해상에 칼빈슨함이 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 대한 100% 지원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예. 지금 미국 입장은 항상 어떤 무력 그 공격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남북회담을 지켜는 보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또 진행 여하에 따라서는 초강경 대북 카드를 우리는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저 칼빈 스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내일도 물론 중요한 날이겠지만 회담이 열리는 날이니까. 근데 정작 오늘도 북한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1월 8일이 김정은의 생일입니다. 오늘이? 네, 83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1월 8일인데 지금 저게 보시는 게 북한의 어떤 1월 달력인데요. 그대로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일을 국가 명절로 지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기념을 하는데요. 오늘 김정은의 생일인 거를 뭐 아는 사람은 있겠지만 기념일도 아니고 그냥 평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김정은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제 생목, 고용희의 출신 성분 때문인데요. 아, 그래요? 제일 교포 출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가장 하위 계층인 적대 계층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의 생일을 좀 강조를 하다 보면 생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백도 혈통의 어떤 지위에도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모의 어떤 출신 성분을 감추기 위해서 본인의 생일마저도 그냥 평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김정은 생일이었다는 거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생일하면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죠.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잠시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예.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얘기를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요, 시청자 여러분. 베이징 인근에 시진핑 주석을 위한 핵 벙커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규모가 강병규 기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예, 우선 보시는 것처럼 위치가 자금성에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100만 명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ICBM을 왜 미사일 싣는 탱크 있잖아요. 그 탱크가 지나도 끄떡없을 정도로 상당히 견고한 그런 강도가 있다고 하는데 예. 밑에도 이제 비행기가 이동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 상당히 폭이 상당히 넓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존재가 사실 그동안에 좀 암암리에 좀 비밀로 비춰지다가 작년인가요? 2016년에 그 한 방송사에서 이 내부의 그 벙커를 공개함으로써 좀 알려지게 됐다고 하고요. 지도부가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허부장 어떻습니까? 지하 2km 깊이에 있고요. 예를 들면 그 방사능 정화 시설부터 해갖고 자그마한 정말 지하 도시처럼 꾸며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북핵과 관련해가지고 3월달 올림픽이 끝나면 네. 한반도에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화 국면의 한켠으로는 저렇게 우리 이웃 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급변 사태 대비가 많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저런 것처럼 네. 또 미중 간에는 사실 일면 좀 대결 국면인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미중 간의 군사 한 라인을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설치한다든지 저런 식으로 어떤 중국 내에서도 핵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실천 매뉴얼을 만들 정도로 예. 사실 저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도 경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굉장히 금기 사항이거든요. 중국 예. 내에서의 저런 급변 사태에 대비한 중국의 어떤 매뉴얼 같은 게 보도가 된다는 거. 근데 저럴 정도로 지금 북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비춰 본다면 우리도 한켠에서는 대화를 하지만 정말 전쟁 나면 정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런 어떤 대피책, 구체적인 대응책 이런 걸 마련하는 그래서 국민들 좀 안심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네. 예,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북한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운영하는 북한 업체들,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호텔이라든지 대북 제재 때문에 운영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거의 이제 모두 장사를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중국인 동업자가 있으면 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특파원 취재 내용을 저도 직접 해서 들어보면 일단 중국인 동업자가 있으면 중국인만 운영하는 그 업체로 위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북한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데 이 중국인 동업자가 관리를 하는 것처럼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런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아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몇 시간 안 남았죠. 2년여 만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우리 측의 이제 대표 단장인데요. 열심히 회담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조 장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산가족 상봉 논의는 좀 이뤄질 걸로 예측이 되시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 뭐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우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그 리성건 위원장은 처음 만나시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만나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이번에는 이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좀 이런저런 북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좀 이렇게 마음 아픈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가 좀 넘은 시간에요. 울릉도 인근에서 강병규 기자, 목선과 함께 발견된 시신이 있는데 이게 북한 사람들 시신이었다면서요? 예,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어제 오전 9시 50분경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지점에서 길이 5m, 폭 1.5m의 이 목선이 발견된 건데 선적의 등록번호를 보니까 이제 북한의 그런 목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의 그 배구나라고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저 배 안에 4명의 그런 유골 거의 100골화가 된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지금 보면은 등록번호가 보이는 저 부분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뒤에 예. 이제 초록색 동력 장치가 달려서 이제 배가 바다를 잘 가르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도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취사용 냄비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가스통이랑 이제 굶어 죽지 않고 버텨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동력 장치와 함께 취사용 냄비와 가스통이 발견이 됐는데 결국에는 뭐 생존해서 뭐 탈북을 하지 못하고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타고 있던 목선이 발견이 됐는데 울릉도 인근에서 이제 시신 내구가 거의 100골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북한 관련 소식은요. 허문명 뉴스연구팀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외교안보 전문 기자시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말 생활이 낙후돼 있구나라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을 포착을 했죠? 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뭔가 이제 물건을 파는 물건을 팔려고 접촉을 해서 흥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나무배를 탄 북한 주민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탄 보트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배 안에 담겨 있는 게 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쌓아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담배랑 오리알 같은 것들을 판다고 하는데 중국 관광 가이드의 목소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리알이 얼마인가 물어봐. 한 20개 되겠다. 오리알이라는 게 한 알에 한 700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700원. 합니다. 네, 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뭐 북한의 특산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좀 위험해 보이는 나무 배까지 몰고 가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그 베이징 특파원이 채널A 특파원이 중국 선양에 있는 칠보산 호텔, 북한이 운영하는 호텔인데 이쪽에 좀 접촉을 해봤다면서요? 예, 중국 내에 있는 뭐 북한 업체들도 상당히 이제 모두 문을 닫거나 도망간 그런 흔적이 보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 특파원이 직접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9号。 9号啊？那个也不太清楚。9号早上给我打电话行吗？ 측 대표단장이죠. 리선권에 대해서는 뭐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약간 좀 신경전도 느껴지고요. 허 부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남북관계 평창올림픽의 뭐 안정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분수령이 일어나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아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담 전망은 좀 밝은 편입니다. 남북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평창올림픽 성공 의지를 밝힌 데다가 남북한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도 상당히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서 여러 가지 조율,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조율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대화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는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남북대화 100% 지지한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명확하게 남북대화 분위기를 지원하는 거여서 외부 환경도 역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명균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조명균 장관이 초등학교 때 독이자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였습니까? 네, 이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사실이에요. 남북이 만날 텐데 좀 중요한 어떤 대화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명균 장관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의정부 중앙초등학교로 나왔다고 하는데 단거리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다고 합니다. 일단 뭐 경기 도내에서는 상을 휩쓸 정도로 능력이 좀 출중했다고 하는데 강원도 선수에게 밀려가지고 전국 대회에서는 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린 시절에 저렇게 동계 스포츠 선수로까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내일 대화를 풀 때 있어서는 좀 재밌는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이번에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허 부장? 그 동해상에서 이렇게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인들의 시신이 담긴 목선이 발견된 건 이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목선 발견은 사실 지난해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예. 하루가 멀다 하고 목선이 표류하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 지난해 한 83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이 조업 활동을 하다가 표류한 건지 아니면 탈북을 한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 군 쪽에서는 지금 조업 활동을 하다가 아마 표류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뭐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참혹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배를 타고 먼 바다에서 이렇게 그 어업 활동을 할까? 저런 정말 너무 낙후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지금 뭐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저런 사건들이 북한 내부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예. 우리 군사의 어떤 탈북도 있었지만은 또 저런 목선 표류 사건들이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뭐 김정은 체제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예. 언제 어느 때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예. 북한 내부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사진이 이번에 이제 어제 오전에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이 된 그 목선입니다. 저기에 북한 주민 시신 4구가 있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근데 이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채널A가 그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을 봐도